안녕하세요. 말 많은 셋째 딸의 삼성녀입니다. 모두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확실히 많이 더워졌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에어컨을 키려는 자와 에어컨을 끄려는 자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 관련 전기세와의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여름나기 화이팅입니다. 이번 리뷰 주제는 동네 친구에 대해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로망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동네 친구, 동네 이웃 만들기였습니다. 요즘같이 외부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는 현대사회에서 웬 로망 가득한 소리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어릴 때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잦은 이사와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걸 민폐라고 생각하는 엄마의 성향 때문에 동네 친구를 꿈꿀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이사를 좀 자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주기적으로 다녔고, 그 바람에 초등학교가 3번 정도 바뀌었어요.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학교가 바뀌진 않았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사는 아파트가 고등학생 때까지 3번 정도 바뀌었고 대학교 들어가서 결혼 전까지는 2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이사를 다 합해보면 총 8번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잦은 이사 때문에 늘 언젠가는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온전히 우리 동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도 않았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교회 등록도 되게 꺼려 하셨어요.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이웃에 민폐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셔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의 금기시 하셨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그쪽 어머니한테 좀 부담이 된다, 부담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같은 반 친구들의 집에는 생일 파티 외에는 거의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초등학생 때 그 흔한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 같은 PC 게임을 같이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저에게는 교회 친구가 동네 친구 비슷한 그런 친구들이었지만 이곳마저도 실상은 먼 동네 친구들이었어요. 12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다니던 그 교회도 집에서 버스로만 30분 걸리는 곳에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었고 그마저도 통금 시간 때문에 예배만 딱 드리고 올 수 있었지 저녁까지 막 늦게까지 놀다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부터 참 속상했던 게 교회든 학교든 애들 대부분이 같은 동네에 살아서 서로 편하게 만날 수 있었고 그때 발생하는 재밌는 에피소드나 추억들이 저는 절대 알 수 없고 공유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늘 친구들과 뭔가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룻밤만 지나도 애들이 서로 밤늦게 편의점 앞에서 나눴던 얘기, 특히 그때는 또 이성 친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누가 누구를 좋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막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저는 늘 늦게 알거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끼지 못했고 그냥 늘 적당히 친한 채로만 지내다가 새학기가 되고 또 방학이 되면은 그 관계들이 리셋되고 그런 거를 계속 겪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늘 뭔가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었어요. 늘 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느낌? 이런 속상함을 풀고자 저는 22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바꿨는데 그 바뀐 교회에서 10년 꼬박 출석을 했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지하철로 왕복 2시간 되는 거리에 되는 먼 곳이었지만 저는 또 그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교회가 좋기도 했지만 저는 무엇보다 동네 친구 같은 느낌들의 친구들이 필요했거든요. 물론 그 교회도 멀어서 제가 그 틈에 끼는 거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성인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통제가 덜 했고 수련회, 셀 모임 등 같은 그런 뭔가 정기적인 모임들이 있어서 제가 추억을 쌓고 그 추억들을 또 공유하고 곱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식구들은 저에게 매주 빠지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제 시간에 오는 저를 대단하다고 지켜 세워주기는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동네 친구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필요했고 유지를 하고 싶었어요. 몇 년 전 추억을 막 회상하고 같이 깔깔대고 웃고 같이 밤새고 그런 뭔가 되게 편안하면서 오래가는 관계를 정말 유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만큼은 정말 너무 교회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했지만 결국 꾸역꾸역 집을 나섰던 건 저는 그 동네 같은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서 그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지금은 남편과 신혼생활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사는 집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니 저는 또다시 동네 친구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좀 속상함이 좀 많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여전히 연락하고 있는 관계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속을 해서 약속 장소를 정해서 옷을 갖춰 입고 만나야 돼요. 뭔가 그런 현주 앞에서 쓰레빠 찔찔 끌고 와가지고 편하게 만나는 그런 모임은 거의 없어진 거죠. 그렇게 속상함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작년 이맘때쯤부터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동네 친구, 동네 이웃이 생겼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이웃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저희 엄마 아빠 뻘 되시는 분들이라 친구라 칭하긴 좀 그렇고 동네 이웃들이 제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강아지 산책을 하면서부터 그 친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기는 되게 심플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아기 때, 제가 자고 있을 때 똥을 아무 데나 싸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에 쌓여져 있는 그 똥을 보고 막 냄새 맡는 게 너무, 좀 치렸어요. 아침 처음부터 들어오는 자극이 그렇다라는 게. 그래서, 얘를 관찰을 해봤는데, 이 친구가 똥을 싸는 시간대가 좀 고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정된 시간에 일어나서 똥을 쌌나 안 쌌나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아침 5시부터 6시 사이에 꼭 한 번은 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무조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새벽 5시 일어나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고정된 시간에 나가다 보니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견주분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분들은 50세에서 약 70세까지 자녀들도 다 키우고 자녀들도 다 독립을 시키신 연령대가 또 좀 높은 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이 키우는 개들이 좀 제 눈에는 남달랐어요. 뭔가 엄청 예쁘게 생겼다 이런 것보다 중대형견들을 키우시는데 그 개들이 굉장히 차분하고 또 견주분들이 그 개들을 되게 컨트롤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처럼 키우는 게 아니고 개를 개답게 키우시는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개들이라면 우리 집 강아지도 이 친구들에게 좀 배우는 게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막 깨르륵 깨르륵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뭔가 차분한 상태에서 저도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한 상태에서는 강아지가 좀 더 차분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거의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뭔가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저희 식세기 이모님이 일하시는 소리입니다.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몇 번만 왔다 갔다 좀 소리가 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또 관찰을 하니까 아침 7시 반이면 거의 다 나오시길래 그 시간에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면서 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밝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고 매일 저는 그 시간에 일부러 산책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매일 얼굴을 보이고 비추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매일 아침에 만나서 산책을 같이 하는 산책 크루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부부가 야근을 둘 다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급작스럽게 생겼는데 산책 크루 분 중 한 분이 감사하게도 저희 집 강아지를 밤 늦게까지 케어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강아지를 픽업을 갔는데 봐주신 것도 감사한데 밤 10시에 찾아간 저희를 또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고생했다면서 저희에게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며 직접 만드신 빵이랑 차를 주시고 저희에게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웃의 정을 느꼈고 그 가족분들에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산책 크루들과 진짜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서 산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사이에 있었던 일 혹은 본인들의 일상 그리고 본인들이 살아왔던 얘기를 나눠주시고 좋은 음식과 소식이 있으면 또 서로 나눠주시고 또 슬픈 일도 나눠주시고 그래서 거의 사촌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회식이 있거나 그런 뭔가 하루 종일 좀 집을 비우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저희가 저희 집 강아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이웃분들이 되셨어요. 이제는 가끔 서로의 집에 놀러가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술 한잔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가족 구성원 모두와도 친분이 생겼습니다. 아침 산책에 찍은 사진도 공유하고 어디 놀러 갈지도 계획하고 서로의 개사진에 댓글과 표정도 달 수 있는 네이버 밴드도 만들어서 또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 앞에는 또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주로 산책을 하거든요. 거기서 알게 된 견주분들과도 가볍게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고 이제는 길 지나가다가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 어머 이러면서 되게 반갑게 이름 불러주시고 예뻐해 주십니다. 며칠 전에는 진짜 저희 집 강아지를 모든 지나가시는 이웃분들이 다 알고 인사를 해주셔서 되게 우리 집 강아지가 되게 사랑받는구나 환영받는구나 라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되게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웃 주민이 생기니까요 저와 남편의 대화 내용도 되게 풍부해졌어요. 주로 저희의 그 대화 단골 주제는 집 앞 공원에서 만난 산책 크루들의 얘기인데 오늘은 어떤 견주가 어떤 재미를 얘기를 했는지 또 어떤 강아지가 어떤 재미있는 행동을 했는지 소소하게 나누고 또 깔깔대고 웃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또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도 매일 아침 이 산책을 기다려요. 그래서 집 밖을 딱 나가면 이 시간대 딱 아침에 나가면 만나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 흥분해가지고 가서 엄청 앵기고 엄청 막 애교를 부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정말로 너무 감사한 이웃들입니다. 이렇게 이웃이 생기고 나니까 저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좀 친절해졌어요. 물론 좀 막 무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무례하고 막 그런 거는 참을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저분도 우리 집 앞에 사시는 이웃분이다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매일 아침 산책을 나오시는 어떤 분에게 좀 엉덩이가 벤치에 앉아 계실 때 좀 엉덩이 따뜻하시라고 저희 집에 있는 비치타월도 드리고 그런 뭔가 이웃들에 대한 여유가 생겼고 뭔가 좀 주변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좋은 변화라고 저는 느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웃이 있나요? 추리닝 입고 슬리퍼 끌고 집 앞 공원에서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이웃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주변 동네 탐색 중이실까요? 아니면 동네 이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서 만들려고 시도조차 안 해보셨는지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동네 이웃 만드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라는 중간 매개체가 있어서 만드는 게 그 관계를 만드는 게 좀 더 쉬웠을 수도 있지만 저도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말 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큰 용기를 빌어서 말을 걸었거든요. 만약 그때 말을 걸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아침에 재미없이 강제적인 산책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아침에 안녕하세요 하는 안부 인사를 하거나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웃사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정해진 시간에 동네 앞을 나가보세요. 저녁보다는 아침에 나가서 동네 관찰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녁은 아무래도 조금 어둡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아침은 밝아서 그 상대방의 표정이 좀 잘 보여요. 그리고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차분하세요. 그래서 좀 관계 맺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매일 지나가는 강아지, 매일 운동하는 아저씨, 매일 출근하는 젊은이들을 관찰해 보시고 말 걸고 싶은 사람이 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서 아무렇지 않게 아침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또 인사하시고 근데 또 며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또 나가서 다른 어떤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시면 그게 매일이 쌓이고 한 달이 되면 분명히 그 주기가 생길 거예요. 뭔가 패턴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고 또 상대도 나를 아는 뭔가 그런 관계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이웃주민이 되고 이웃주민이 생기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그곳이 되게 소소한데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으로 바뀔 겁니다.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소소한 동네 생활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의 소소한 동네 생활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TMI는요, 협성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협성 독서왕이라는 독후감 대회입니다. 지하철 광고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지정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대회인데 일반부에서 무려 1등에 200만 원이라는 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정책들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입상만 해도 도서상품권 30만 원을 100명에게 시상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도전하려고 책을 일단 대여를 했습니다. 공모전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첨부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